요즘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자재, 에너지 이쪽에서 굉장한 강력한 그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자, 과연 언제까지 그럼 오를 것이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해봐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원유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140달러를 전망하는 월가의 기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고, 심한 곳은 150달러까지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유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저도 일단 기본 실링은 140달러, WTI 기준으로 140불을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한 145달러까지 한 클릭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우선은 120달러 때는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죠. 거기까지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유가가 더 쉽게 해서 수급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원유가 계속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재로 인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제3국 그러니까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더 원유가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두 나라가 다 그 미국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바로 생산하는 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가격은 생각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완만한 게냐 아니면 급하게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행복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유 기업들은 행복하겠죠. 엄청 비싸게 팔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원유 기업들은 행복하겠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 가운데 행복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의 급등을 잡기 위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일부 있긴 한데, 결국 그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방문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 에너지 때문에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도 결국은 사우디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일단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우선 그 사우디의 그 이전에 카슈기라는 그 언론인 암살 사건 때문에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 2019년 한 3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건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덮어 놓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이 빈살만 왕세자가 현재 니엄 프로젝트 즉 신도시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유가가 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좀 숨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중동 정의 오펙의 산유국들은 지금 그동안에 저유가 때문에 국채까지 발행하고 그 나라 살림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그 계속 이거를 메꿔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급을 계속 이제 그야말로 아주 조금씩밖에 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사우디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누가 반기를 드냐면 에미레이트 거기서 이제 그 마즈루이 장관이 지금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 그거 못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당분간 좀 봐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불과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저유가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의 셰일이 모든 그 원유 시장을 망가뜨려 놓을 만큼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셰일이 다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안 된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현재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를 밀다 보니까 그 셰일을 파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유전 이외에 다른 추가 유전도 시추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셰일 오일 이외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인데, 이 그 퍼미안 분지 이쪽에서 지금 계속 그 프래킹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환경 오염도 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그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프래킹을 자꾸 하면은 집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많으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스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오일 샌드라 그래서 이제 배럴당 7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채산성이 맞는 그 오일 샌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북미 주요 지역, 특히 캐나다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은 이제 그 미국 서부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주요 오일 샌드 필드가 이제 재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럼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과연 여기서 나오는 그 기름들이 과연 130달러대 정도 아래로 과연 과연 이제 눌러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일 샌드가 생각보다는 그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좀 풀 가동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금 125달러 이하까지는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사우디가 과연 증산에 나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미국 내에서는 그럼 셰일은 아직 안 되니 그럼 오일 샌드가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좀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유가에 좀 안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봐도 될까요? 일단 안정인데 근데 이제 고유가를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네. 현재까지는. 이게 단순하게 수급의 논리도 지금 벌어져 있지만 그거 동시에 이제 그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 달러의 유동성 때문에도 가고 있는 거니까 네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어느 정리를 해주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안에 천연가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의존하던 것의 한 80% 정도를 올해 안에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그 아젠다를 내세웠거든요. 우리가 리파워 EU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결국 이 천연가스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거의 네. 9달러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천연가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는 한데 네. 그 유럽에 한해서 아마 10달러까지는 찍을 수, 아, MBTO당 한 10달러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네. 이 전체에서 한 30% 정도의 수요를 일단 러시아에서 가져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배를 가지고서 지금 카타르나 아니면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가지고 오고 그렇죠. 있는데 세계 1위는 일단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두 번째가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자기 쓸 가스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러시아 가스가 더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당분간은 좀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러시아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EU 내에서의 가스 가격은 한 5배 이상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원래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에 좀 많이 올랐다가 여름과 봄철에는 물론 여름에 전력으로도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천연가스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9달러 넘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움직임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곡물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올해 파종량이 거의 예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었어도 곡물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곡물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이게 거의 3년 반 이제 4년 차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그 다음에 호주 쪽의 그 전체적인 이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가뭄이랑 홍수가 되게 빨리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려야 될 시기에 봄철에는 눈이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오히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버려서 이제 밀을 뿌리기 좋지 않은 환경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겨울에는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더 또 뿌리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현재 제가 지금 그 대신증권에서 이 비교 차트를 만들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이상 기후로 지금 상승을 가는 게 거의 15년 만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제가 그 박스 두 개를 쳐놓은 게 거의 이제 거의 한 15년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의 이 밀과 대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고점을 이제 찍고선 다시 이번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대두 같은 경우는 한번 가뭄이 일단 2012년도에 왔었고 10년도 이때 왔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옥수수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바이오 디젤을 띄운다 그랬을 때 옥수수가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만큼 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드리븐 됐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첫째는 옥수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황에 대한 문제는 밀하고 대두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곡물 가격도 지금 안정될 신호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라늄 가격도 지금 5배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너도 나도 원전에 뛰어드는 마당에 우라늄 가격까지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 원전 발전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우라늄은 생산량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현재 네. 가장 큰 3대 그 생산지가 카자흐스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호주죠. 얘네들이 가장 이제 전체 생산량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우라늄 시설을 보시게 되면은 원형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SMR이라든가 MMR 같은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차세대 원자로가 개발이 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이게 더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지금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지고서는 글로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SMR이든가 MMR에서 과연 어떤 냉각 방식으로 원자로를 확정짓느냐가 앞으로 이제 그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건 아마 2023년도, 24년도 그 사이에서 아마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라늄은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들, 그러니까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우리 삶에는 긍정적일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그러면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이 고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차세대로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라늄 관련된 거를 봐야 되고 우라늄 선물을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쉽진 않은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ETF로 지금 URA 그러니까 글로벌 X 우라늄 ETF하고 그다음에 그 우라늄 마이너 ETF 그래가지고서 네네. 우라늄 광산에 대한 ETF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주목을 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서서히 두 개가 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라면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